제1부 무너진 가게. 이채원은 새벽에 공당 골목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김치 국물 냄새가 가게 앞 골목에 스며들었다. 우리 분식? 그 이름은 그녀가 평생 지켜온 자리였다. 그날 양복을 입은 새 남자가 찾아왔다. 재개발 추진위원장 오태식, 그의 부하 이창근, 그리고 조직폭력배 장태호였다. 오태식은 형식적인 웃음을 지었다. 사장님, 이 구역은 다음 달부터 철거입니다. 좋은 자리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 협조 좀 부탁드리죠. 채원은 손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으며 말했다. 여긴 제 인생이에요. 이 자리 못 나요. 그날 밤 유리창이 깨지고 간판이 부서졌다.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장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왕이면 순순히 비는 게 나을 텐데. 며칠 뒤 채원은 철거 합의서에서 아들 도윤의 서명을 발견했다. 아들은 울며 말했다. 엄마, 나 몰랐어. 그 사람들이.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그날을 마음에 새겼다. 그날을 잊지 않겠어. 제2부 달빛 도시락의 시작. 모든 것을 잃은 채원은 버려진 컨테이너를 구했다. 중고 조리기구를 모아 달빛 도시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첫날엔 손님이 없었다. 둘째 날 한 노동자가 이 국물 옛날 우리 분식 맛이네 라며 웃었다. 그날 이후 손님이 늘었다. 노동자들이, 택시기사들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찾았다. SNS에는 해시태그 달빛 도시락 해시태그가 퍼졌다. 공단의 새벽마다 그녀의 트럭 앞엔 줄이 생겼다. 세월이 흘러 달빛 도시락은 도시락 체인 달빛 푸드로 성장했다. 한때 철거당했던 여인이 이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기업인이 되었다. 제3부 과거의 그림자. 달빛 푸드는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다. 기자 박서진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회장님, 오태식 쪽에서 움직입니다. 그가 만든 태식홀딩스가 우리 납품사를 인수했어요. 그 이름 여전히 뇌리를 때렸다. 채원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결국 돌아왔군요. 며칠 뒤 납품된 식자재에서 유통기한 조작이 발견되었다. 뉴스는 위생 논란으로 회사를 몰아세웠다. 도윤은 분노했다. 엄마, 그 사람이 또 우리를. 채원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이번엔 내가 무너지지 않아. 제4부 새벽 배송의 결심. 위기 속에서 채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냈다. 우리가 찾아가자. 새벽에 사람들에게. 달빛 새벽 배송. 직접 도시락을 조리하고 새벽마다 배달하는 프로젝트였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지만 그녀는 모든 걸 걸었다. 밤새 도시락을 싸며 중얼거렸다. 끓는 동안은 아직 살아있는 거야. 새벽 3시 첫 트럭이 출발했다. 그날 이후 SNS에 글이 퍼졌다. 새벽에 온 도시락 덕분에 울었어요. 달빛 푸드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매출은 반등했고 상장 심사가 재개되었다. 제5부 태식의 반격. 그러나 오태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해커를 고용해 달빛 푸드의 내부 서버를 공격했다. 그 여자가 만든 회사, 이번엔 내가 직접 무너뜨린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이미 기록되고 있었다. 박서진과 도윤은 모든 해킹 로그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있었다. 며칠 뒤 채원은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이번엔 그날의 부서진 유리를 그 사람의 거울로 써야겠어. 제6부 복수의 날. 기자회견장엔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모였다. 채원이 단상에 섰다.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그날 제 가게를 부쉈던 손이 오늘 제 서버를 부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잡았어요. 화면이 켜졌다. 오태식과 그의 부하들이 파일을 조작하는 장면이 재생되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검찰 수사관이 태식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채원, 넌 결국.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수갑이 채워졌다. 제7부 피눈물의 상장. 남은 건 상장 심사였다. 채원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엔 굳은 살, 눈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도윤이 말했다. 엄마, 이제 좀 쉬어요. 아직 끓는 중이야. 그리고 드디어 상장일. 모니터에 숫자가 떴다. 달빛 푸드, 공모가 초과 320%. 직원들이 울었고 채원은 미소 지었다. 그날 무너졌던 내 인생이 이 숫자로 다시 세워졌네. 제8분의 인생을 바꿔버린 그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회장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채원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너진 그날 덕분이에요. 그날이 없었다면 이 밥도 이 회사도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시선 너머로 달빛 푸드 새벽 배송 트럭들이 도시를 달리고 있었다. 그날의 피눈물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파트 2 달빛 도시락의 시작. 비가 그치고 시장의 천막들이 접혔다. 철거된 자리엔 돌무더기와 부서진 간판 파편만 남았다. 이채원은 무너진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손엔 낡은 밥주걱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이제 이걸로 다시 해야지. 그날 밤 도윤은 노트북 불빛에 눈을 비볐다. 엄마, 철거 서류 봤는데 이상해요. 날짜랑 결제자가 조작돼 있어요. 됐어. 그만 보자. 아니요. 그냥 넘어가면 또 할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밥은 내가 다시 지을게. 며칠 후 낡은 창고 한 칸을 빌렸다. 빛이 잘 들지 않는 공간, 먼지가 가득했다. 이채원은 낡은 전기밥솥을 닦으며 말했다. 얘야, 이제 우리 둘만 믿자. 이름은 뭐로 할까? 가게 이름이요? 응. 창밖에 달빛이 밝았다. 달빛 도시락 어때? 왜 달빛이요? 달은 혼자 있어도 세상을 비추잖니. 우리도 그렇게 해. 다음 날 새벽 그녀는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를 스티로폼 도시락에 담았다. 어디로 갈까요? 출근길. 사람이 가장 배고플 시간. 그들은 서울의 골목과 버스 정류장을 돌며 도시락을 나눴다. 뜨거운 밥이에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비닐장갑 안쪽으로 밥의 온기가 전해졌다. 밤이 되어 장부를 정리했다. 20개 팔아도 남는 게 없네. 괜찮아요. 처음은 다 그렇죠. 내가 프로그램 공부 시작했어요. 앞으론 우리 시스템은 내가 관리할게요. 그 어려운 걸 이젠 내가 직접 만들 거예요. 밥 짓는 법이든 프로그램 짓는 법이든 똑같이. 한번 실패해도 다시 하면 돼. 언젠가 달빛 도시락을 진짜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 밤이 끝나면 새벽이 오는 회사로 하자. 다음 날 새벽 달빛 푸드라는 간판이 불을 밝혔다. 전선이 덜렁거렸고 글자 하나는 깜빡였지만 불빛은 따뜻했다. 태식 씨, 보고 있나요? 당신이 무너뜨린 건 건물이었지. 내 밥이 아니었어요. 엄마, 주문 들어왔어요. 현장 식사단체래요. 그래, 이제 밥이 사람을 부르네. 이 밥이 내 복수야. 뜨겁게, 정직하게, 다시 짓는 복수. 새벽 공기 속에서 배달차가 골목을 벗어났다. 달빛은 그들의 길을 따라 비추고 있었다. 파트 3 성장의 그림자. 달빛 푸드의 간판이 새벽마다 불을 밝혔다. 하얀 김이 새어나오고 그 냄새는 골목을 따라 퍼졌다. 사람들은 달빛 도시락을 부르며 줄을 섰다. 밥은 서두르면 안 돼. 기다릴 줄 알아야 제대로 익어. 이채원은 밥솥을 보며 말했다. 어느 날
기자 박서진이 찾아왔다. 노점에서 시작한 도시락 회사가 인기라길래요. 기자는 밥 먹고 기사 쓰는 사람이라던데 오늘 밥은 드셨나요? 이 밥 정말 따뜻하네요. 우린 전기보다 마음으로 데워요. 그날 기사 제목은 시장통 도시락, 사람의 온도로 익다였다. 주문이 폭주했다. 엄마, 서버가 감당 못해요. 그럼 더 큰 밥솥을 써야지. IT에서도 밥솥이 통하네. 세상 일은 다 밥 짓는 거랑 같단다.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회사 같아요. 한편 TS물류 본사.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오태식은 서류를 던지며 말했다. 달빛 푸드? 투자자들이 난리래. 조금만 더 키워. 그 다음 무너뜨려. 왜 굳이 그 회사를 건드리십니까? 그 여자의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이채원, 그 여자 기억 안 나나? 그는 피식 웃었다. 같은 시장 바닥에서 덤비던 눈빛. 그걸 밟아야 내 잠이 와. 한 달 뒤 달빛 푸드는 작은 사무실로 옮겼다. 벽엔 달빛 푸드 사람을 데운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밥은 식을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식으면 안 돼. 엄마,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가야지. 상장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카메라 앞에 선 이채원에게 기자가 물었다. 달빛 푸드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정직이요. 불 조절 잘못하면 밥 타요. 밤 사무실 창가. 그녀는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다시 밥 짓고 있어요. 그때 모니터에 알림이 떴다. 접속 시도 TS물류 내부망. 엄마, 낯선 IP예요. 코드 구조가 너무 익숙해요. 무슨 뜻이야?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코드예요. 그럼 이번엔 그 코드로 지켜야겠네. 그래요. 이번엔 그 코드로 엄마를 지킬게요. 밤새 서버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건 복수의 불씨였다. 파트 4 새벽의 결심. 밤 11시가 넘어도 전산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도윤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외부 접속 탐지 경고창이 깜빡였다. 또야. 그는 로그를 열었다. TSINTERNALNET라는 이름이 보였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TS물류에서 접속했어요. 제 코드로요. 확실해? 함수명까지 그대로예요. 그럼 이번엔 내 코드로 막으면 되겠네. 그건 불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신고해봤자 시간 끌겠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망가질 때까지 기다려. 내 코드라며? 그럼 내가 제일 잘 알아. 도윤은 천천히 노트북을 켰다. 이번엔 내가 만든 코드로 그들을 막을 거예요. 새벽 2시. 전산실의 펜 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프 해커 TS 네트워크 블라크 포트 87. 손끝이 쉼없이 움직였다. 잠시 후 경고창이 사라졌다. 문이 열리고 이채원이 들어왔다.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밥은 못 먹을 것 같아서 대신 이거라도. 엄마, 완전히 막았어요. 잘했어. 밥 짓는 것도 시스템 막는 것도 불 조절이 중요하지. 불 조절이요?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설익지. 우린 이제 불을 다룰 줄 알아야 해. 엄마, 그때 이용당했던 일 아직 마음에 남아있죠? 그 마음 버려. 그땐 내 코드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 그걸 나쁘게 쓴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럼 이번엔 그 코드로 엄마를 지킬게요. 그래. 그게 내 밥이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윤아, 밥 다 됐다. 이 시간에요? 밥은 새벽에 지어야 제일 맛있어. 그녀는 밥솥 뚜껑을 열었다. 흰 김이 피어올랐다. 이 밥 다시 짓는 수밖에 없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요, 엄마. 당신의 밥처럼 이 코드도 다시 지을게요. 새벽의 불빛 아래 한 모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밥을 짓고 있었다. 파트 5 태식의 반격. 서울의 밤은 무겁고 TS 물류 본사 12층 회장실에는 불빛 하나만 남아 있었다. 태식은 서류철을 내던지며 말했다. 이젠 때가 됐지. 비서 장태호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달빛푸드 상장 준비가 순조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야. 이제 밥상을 엎어야지. 회장님, 이미 여론이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여론은 밥 냄새보다 빨리 식는다. 한 번만 흔들면 끝이야. 그는 인증카드를 리더기에 꽂았다. TS 인터널 컨트롤 화면이 떴다. 커서가 깜빡였다. 접속 서버, 달빛 푸드 메인. 회계 폴더 열고 잔액 변조. 그게 가능합니까? 그 코드, 원래 우리 기술자 놈이 짠 거야. 그놈이 지금 달빛 푸드에 있더군. 같은 칼로 베이는 맛 느껴봐야지. 달빛 푸드 전산실. 경고창이 붉게 깜빡였다. 외부 비인가 접속 감지 TS 물류 내부망. 엄마, 들어왔어요. 또 그쪽이야? 이번엔 완전히 공격이에요. 시스템이 조작당하고 있어요. 막을 수 있겠니? 막는 것보다 잡는 게 먼저예요. PTG 카메라 제어권 확보 중 TS 물류 회의실 접속 성공. 모니터에 회장실이 떴다. 카메라가 천천히 회전하며 태식을 잡았다. 이 숫자 다 받고 달빛 푸드 잔액 줄이고 부채 늘려. 녹화해요, 지금. 녹화 중. 오디오 완벽. 화면 한쪽에 알림이 떴다. HIDDEMPENCAM1 스트림 액티브. 책상 아래 커피컵 옆 펜 형태의 카메라가 붉게 깜빡였다. PTG는 회의실 전체를, 펜캠은 태식의 얼굴을 정면으로 잡았다. 계좌 끝자리 77을 17로 바꿔. 로그는 지워. 백업 서버로 실시간 전송합니다. 메타데이터 기록 시작. 파일명 TS 미팅 2025-10-1423-12 MP4 촬영기기 PTG 캠 AIN HIDDEMPENCAM1 해시값 어삼F927B 태식의 얼굴이 확대되었다. 이제 당신의 밥상은 당신 입으로 무너지고 있네요. 회장님, 외부 접속이 감지됩니다. 무슨 소리야? 내부망은 차단돼 있어.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PTG 카메라가 천천히 회전했다. 붉은 불빛이 태식을 향했다. 누가 카메라를 건드린 거야? 외부 제어 신호 달빛 푸드 쪽입니다. 그놈이 그 아들놈이. 영상 스트림 안정화 완료. 녹화 100% 진행 중. 백업 서버 2차 저장 완료. 해시값 동일. 좋아요. 이젠 저 사람의 거짓말은 증거로 남아요. 하늘이 도왔네. 트랜스미션 컴플리트 에버던스 세이브드 시귤리. 끝났어요. 이제 이 영상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 사람 자기 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먹었네. 회의실 카메라 불빛이 태식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는 늦게서야 깨달았다. 그가 지우려던 증거가 세상에 남겨졌다는 걸. 파트 6 복수의 날.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본사 앞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다. 오늘 달빛 푸드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단상 뒤에서 이채원이 마이크를 쥐고 있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이제 끝을 봐야지. 먼저 단상에 선 사람은 태식이었다. 최근 회계 조작 사건은 저희 TS 물류의 관리 부주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달빛 푸드가 불법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이죠. 플래시가 번쩍였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달빛 푸드의 자금 흐름표. 그 순간 스크린이 켜졌다. 영상 재생합니다. 회의실 화면이 떴다. 서류 수정해. 날짜 받고
계좌 끝자리 77을 17로 받고 기자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지금 그 목소리 회장님 맞습니까? 그건 조작된 영상이야. 조작이라면 이 데이터를 설명해 보시죠. 파일명 TS 미팅 2025-10-1423-12 MP4 촬영기기 PTZ 캠 AIN HIDDEMPENCAM1 해시값 어삼F927B 영상의 원본은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해시가, 시간, 로그 모두 일치합니다.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건 합성이야. 이채원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합성이라면 왜 당신의 서버 기록에도 같은 시간이 찍혀 있을까요? 당신이 밥상을 엎었을 때 나는 다시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밥으로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오태식 씨 해킹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내가 만든 돈으로 세운 회사가 내 손에 무너지다니. 당신이 만든 건 돈이 아니라 탐욕이에요. 밥은 사람을 살리지만 욕심은 사람을 삼켜요. 엄마, 해냈어요. 아니, 우리 둘 다 해낸 거야. 기술로도 마음으로도. 이제 진짜 밥을 지어야겠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회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밥은 식어도 사람은 식으면 안 돼요. 이건 복수의 증거가 아니라 정의의 기록이에요.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죠. 그날 저녁 뉴스는 이렇게 바뀌었다. 달빛푸드 해킹 사건, 내부 고발로 TS물류 붕괴. 이채원 대표 정직의 상징으로 떠올라. 밤 주방에서 밥솥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이제 진짜 밥 냄새가 나네. 그 김은 진실의 온도였다. 파트 7 피눈물의 상장. TV와 신문마다 달빛푸드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정직한 밥, 정의의 회사. 밥 한 숟가락이 세상을 바꿨다. 그 말들이 이채원에겐 아직 낯설었다. 그녀는 그저 밥을 짓는 사람일 뿐이었다. 법정의 마지막 공판 날. 태식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검사가 말했다. 피고 오태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합니다. 그녀는 증인석에서 그를 바라봤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 덕분에 밥의 의미를 다시 알았어요. 그 말엔 분노 대신 평온이 있었다. 며칠 후 달빛푸드 본사 앞 현수막. 축, 달빛푸드 코스피 상장. 풍선이 터지고 종이 조각이 하늘로 흩날렸다. 직원들이 함성을 질렀다. 이채원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 회사는 돈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눈물과 밥으로 세운 회사입니다. 이 밥은 무너진 가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도윤은 단상 아래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가 젖었다. 상장식이 끝난 뒤 이채원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불었고 흙 한 줌을 손에 올렸다. 이 흙에서 다시 시작했지. 엄마, 조회수 100만 넘었어요. 그건 내 덕이지. 아니에요. 엄마가 밥 짓는 법을 가르쳐줬잖아요. 밥이든 코드든 사람 마음으로 지어야 오래가.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코스피 상장 축하 기념, 첫 거래 완료. 이 밥 정말 잘 익었네. 엄마 울어요? 아니야, 눈에 밥김이 들어갔나 봐. 그녀의 눈물은 오래된 흙 위로 스며들었다. 박서진 기자의 기사. 피눈물로 익은 밥, 세상을 바꾸다. 노점상 출신 여성이 만든 도시락 회사가 상장했다. 그녀의 밥은 한 세대의 기억이자 정의의 상징이었다. 신문 한 장이 주방에 놓였다. 그녀는 그것을 밥솥 옆에 두고 말했다. 이제 진짜 밥을 지을 시간이네. 밤이 되어 밥솥을 열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냄새는 예전과 같았다. 밥은 결국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전광판에 숫자가 떴다. 달빛 푸드 18.7%. 직원들이 환호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낮에도 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다. 아직도 엄마의 달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네. 파트 팔레 인생을 바꿔버린 그날. 늦은 오후 해가 기울었다. 옥상 텃밭에서 이채원이 상추와 깻잎에 물을 주고 있었다. 도윤이 어릴 때 먹이려고 심던 것들이 이렇게 컸네. 바람이 불었다. 비 오는 날 무너진 가게의 냄새가 스쳤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도윤이 계단을 올라왔다. 엄마, 오늘은 일찍 퇴근하셨네요. 응. 이제 내가 없어도 밥 잘 지어지잖아. 그래도 엄마 밥맛은 달라요.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다. 도윤아, 우리 가게 무너졌던 날 기억나? 그날이요? 그날이 없었으면 지금 우린 없었죠. 그래, 그날이 내 인생을 바꿔버렸지. 밥 짓던 손이 무너지고 다시 그 손으로 회사를 세웠으니까. 후회된 적은 없어요? 처음엔 억울했지. 내가 지은 밥이 왜 짓밟혀야 하나 싶었거든. 하지만 그날이 없었다면 밥을 왜 짓는지도 몰랐을 거야.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복수도 결국 밥이야. 너무 끓이면 타고 불을 끄면 설익지. 그럼 엄마는 완벽하게 지은 거네요. 글쎄 아직 덜 익었을지도 몰라. 사람의 밥은 평생 지어야 하니까. 아래층에서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달빛 정식 다 팔렸어요. 달빛 정식이라 이름 참 잘 지었네. 엄마 별명이잖아요. 밤에도 빛나는 사람. 그 별명 참 마음에 든다. 빌딩 불빛 사이로 달빛이 흘렀다. 밥은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짓는 거야. 그날 내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내 밥을 기억해줬지. 그녀는 창밖 간판을 바라봤다. 달빛 푸드 마음을 데우는 밥. 그날이 내 인생을 바꿔버렸지. 그리고 다시 나를 살렸어. 눈물이 흘렀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밤은 깊었고 주방에선 여전히 밥 짓는 소리가 났다. 밥솥에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달빛은 그 기미를 천천히 비췄다.